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이 작품은 곽태원의 자전적인 소설로 그냥 지혜기를 쓴 거야. 발표 직후 새로운 형식이라는 소설이야. 이게 새로운 형식이 일단 첫 번째는 그 소제목의 형식을 구성하는 거 방식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보통 소설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 갈등,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특별한 사건과 갈등이 없죠. 그런 면에서 새로운 형식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공인 구보가 집을 나서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주거가 나눠서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해? 여로형이라고 하죠. 네. 여로형이 뭐야? 여행이에요, 여행.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화로 치면 로드무비 들어봤어? 네. 그러면 이 여로형 소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행을 하면서 인식의 변화나 사고의 폭이 이제 깊어지게 되는데, 이 여로형에도 두 가지가 있어. 직선형이 있어. 그리고 회귀성이 있습니다. 얘는 뭐야? 계속 여행을 하는 거? 얘는 선이야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여행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사고의 폭도 넓어지고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본단 말이야. 네. 그런데 얘는 이제 그런 걸 하다가 결국엔 집에 돌아와. 뭐야? 똑같아지는 거지. 둘 중에 하나야. 봐봐.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 보고서 이제 느끼고 생각하고 그러잖아. 네.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왔어. 원점 회귀형. 그러면 내가 이런 거를 겪었기 때문에 이거를 깨는 거 하나랑 네. 처음 그 자리에 돌아왔네? 똑같은 거 하나랑 그냥 그런 생각들 했다가 뭐 그렇지 뭐 하고 끝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여로형 소설에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얘는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크게 달라지는 게 이 구조가 자체가 그런 거지. 하루 동안에 겪은 여러 가지 일들과 그 속에서 반응하는 구보의 의식세계, 경성의 일상적 풍경, 이 반응하는 구보의 의식세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기법을 쓰는 거죠. 의식의 흐름 기법. 그 다음에 몽타주 기법. 몽타주 기법은 뭐냐? 의식의 흐름은 뭐야? 의식의 흐름부터. 그냥 흘러가는 대로. 필터링이 안 되는 거야. 논리적 사고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막 지금 내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맞아, 여기 그 주차권 차단기가 고장나서 써줬지. 야, 지금 벌써 몇 시야? 시간이 꽤 많이 지나갔네. 아까 내가 라면 먹었구나. 이거 쓰레기 좀 버릴걸. 지금 이런 게 바로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이에요. 그때 드는 생각이 되는 거. 몽타주 기법은 이거는 합치는 겁니다. 지금 각각의 장면을 합치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다른 순간으로 넘어가서 그때 장면을 지금 합치는 거. 지금 우리 이제 영화를 보면, 지금 나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장면을 지금 이 장면 다음에 이제 넣어주는 거지. 이런 게 이제 몽타주 기법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의식의 흐름 기법이나 몽타주 기법은 얘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 필터링 없이 하는 거랑 갑자기 거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서 그 장면 넘어가 버리는 거야. 그렇게 그 다음에 이제 쉼표의 잦은 사용 등을 통해서 문학적 형상화 방법을 다채롭게 사용하여 주인공인 구보의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 작품이야말로 내용과 형식이 정말 유기적인 거지. 그냥 무기력한 어떠한 지식인의 사람의 모습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어. 집 나가는 그거 대해서 얘가 정말 아무런 목적의식과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드는 생각을 그냥 필터링 없이 그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넘어갑니다. 사실은 지식인이라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왜냐? 지금 이때 시대가 언제죠? 일제강점기 때 내가 출세를 하고 싶어. 내가 무언가를 크게 이루고 싶어. 그럼 뭐 할 수밖에 없겠어? 친일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거야. 그거는 도저히 안 되잖아. 네.
그런데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지금 이제 문체상 특징, 서술 방법과 문체상 특징, 이게 내면을 서술하는 거기 때문에 문장이 어떨 수밖에 없어. 내면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 속마음이 단순하냐 복잡하냐? 복잡해요. 그렇지. 복잡한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지금 이제 쉼표 또한 자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소설, 모더니즘 소설, 세태소설. 세태소설은 그 당시의 도시의 모습, 풍경 모습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제 세태소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그 경성 이렇게 돌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다 마치 정말 영화로 이렇게 장면을 찍듯이 그렇게 그 묘사하고 있거든. 그런 면에서 세태소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일상과 그의 내면 인식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시대적 현실 때문에 특별한 줄거리 없이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에 따라 서술된다. 이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이죠.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여러 구성인데 이거 다시 원적으로 돌아와. 당대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봅니다. 26살의 국보는 동경 유학까지 하고 돌아온 작가이지만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못해 늙은 어머니의 근심을 산다. 그럼 여기서의 갈등은 뭐밖에 없어? 엄마의 걱정밖에 없는 거야. 엄마랑 부부의 갈등인 거지. 야, 너 지금 언제 구할래? 너 결혼 언제 할래? 그거. 갈등이라고 한다면 그냥 그 정도로 볼 수 있겠다. 한낮에 집을 나선 부부는 경성거리를 배회하다가 자신의 청력과 시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불안감을 느낀다. 이제 요 부부는 그래서 첫 어절을 소제복처럼 처리함으로써 참신한 시도였다. 부부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이유가 없어.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서 있는 것에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아, 지금 이건 부부의 내면을 서술해 준 거죠. 왜 걷게 했는지 그 이유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시점은 어떻게 되겠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면서 지금 처음에는 뭐하고 있었던 거야? 그냥 서 있다가 여기서 시간 보내는 게 또 무의미해. 그래서 이제 일단 걷는 거죠.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부부는 종로 내거리에 아무런 사무도 갖지 않는다. 목적이 없어. 이 일이 없다는 거야. 처음에 그가 아무렇게나 내어놓았던 바른발, 오른쪽이죠? 오른발이 공교롭게도 왼편으로 쏠렸기. 이거 뭐야?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걷는 거 아니야. 이걸 굳이 이렇게 몇 개의 문장인가? 네 줄로 쓰는.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부부는 그 사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부부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하고 부딪힐 뻔했으니까 잘 못 본 거니까. 그의 코 위에 걸려있는 24도의 안경은 그의 근시를 도와주었으나 그의 망막에 나타나 있는 무수한 맹점을 제거하는 재주는 없었다. 지금 여기까지 보면 이게 진짜 지 생각대로 한 거지. 네. 처음에 하다가 뭐야 의미가 없네. 발걸음을 옮기는데 걷다가 이것도 어디 가겠다는 것이 아니야. 그냥 우연히 오른쪽 발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걸어가는데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하고 부딪힐 뻔했어. 그랬더니 내 시력 지금 이거인 거 아니야. 네. 이게 참 그렇죠. 총독부 병원 시대의 국보의 시력 검사표는 그저 그 우울한 안과 재래 다시 오라는 얘기지. 네. 의의 책상 서랍 속에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오른쪽 왼쪽. 부부는 이 일주일간 이 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의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 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왜? 지금 처음에 못 봐. 내 시력. 그러다가
병원 갔을 때 그 기억을 지금 생각해내고 그 병원 갔을 때 내가 뭘 봤는지도 지금 생각한 것 뿐이잖아. 네. 특별한 거 없어. 그냥 그때 그 순간에 떠올렸던 것들을 이렇게 지금 장면에서 그런 과거의 장면이 자꾸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섞이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몽타주 기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의식의 흐름 기법하고 몽타주 기법하고 같이 가게 되는 거야. 사건 전개 방식을 봅니다. 발단, 전개, 위기, 결정, 결말이라는 일반적인 소설의 구성 단계를 따르지 않아 특별한 사건, 갈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인과관계에 따른 일반적인 짜임이 아니라 단편적인 의식들을 보여주는 방식, 이것이 바로 뭐야? 의식의 흐름 기법이 되는 거야. 여러형 구성으로 원점 회귀형 구성을 보여주며 다시 지구로 돌아오니까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 그래서 원점으로 돌아왔으니까 다음 날에도 혹은 그 다음에도 지금과 같은 비슷한 일이 벌어질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왜냐면 달라졌으면 지구로 돌아가지 않아야 되거든. 제 자신의 강배 안경을 쓰고 있던 의사는 백묵을 가져 그 위에 용서 없이 무수한 맹점을 찾아내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 기억으로 내가 병원 갔던 기억을 지금 떠올리고 있는 거야.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모른 채. 그래도 9번은 약간 자신이 있는 듯 싶은 걸음걸이로 이제 거기서 이제 벗어난 거네. 그걸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거죠. 걸음걸이로 전차 선로를 2번 횡단해 화신상이 앞으로 간다. 그리고 저도 모를 사이에 그의 발은 백화점 안으로 들어서기조차 하였다. 진짜 할 일 없나 봐. 젊은 내외가, 이제 이 젊은 내외는 구보의 처지와는 상반되는 대상인 거죠. 젊은 내외가 8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이거 누구의 생각이야? 구보의 생각이야. 흘낏 구보를 본 그들의 내외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구보는 그러니까 뭐야 지네 잘난 척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든 거죠. 그래서 그들을 업신여겨 볼까 하다가 생각을 고쳐 그들을 축복해 주려 하였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왜 8살 되는 아이가 있다는 생각에 이 정도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함께 산 게, 결혼한 게.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쟤는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모르는 거잖아.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거다. 승강기가 내려와 서고 문이 열리고 닫히고 그리고 젊은 내외는 수남이나 복동이 수남이나 복동이라는 얘기는 지금 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보는 사람인 거잖아. 네. 나름의 그냥 이름을 붙인 거야. 수남일지도 모르고 복동일지도 모르는 거죠. 더불어 구보의 시야를 벗어났다.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화신상에 들어와서 그냥 우연히 본 젊은 내외를 보고 자신의 든 느낌을 그냥 표현한 것 뿐이야. 그 느낌도 대체 아무것도 없어. 9번은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가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간은 왜 이 생각했겠어? 그렇지. 얘네들은 행복할 거다. 행복을 찾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니까.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을까? 그러면 9번은 당연히 지금 행복하지 않은 상태인 거죠. 발간한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한 손엔 단장, 짧은 지팡이죠. 한 손에는 공책과 물론 그분은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얘가 이제 직업이 작가, 소설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돌면서 뭔가 좀 이렇게 떠오르면 그걸 이제 적으려고 이제 그걸 갖고 다니는 거거든. 안전지대 위에 사람들은 서서 전차를 기다렸다. 그들에게 행복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히 갈 곳만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보가 보는 사람들은 다 구보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못나 보이는 거지. 처음에는 젊은 애 보고 쟤네는 나름의 행복을 찾을 거야. 그럼 나는 어디서 행복을 찾지? 그 생각을 하다가 지금 전체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데 최소한 쟤네들은 어디 갈 때라도 있어. 목표지 혹은 목적지가 있는데 난 또한 그런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야.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9번은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러나 자기와 더불어 그곳에 있던 온갖 사람들이 모두 저 차에 오른다 보았을 때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그냥 애상적인 거지. 그냥 사소한 거에 우울한 거잖아 지금. 네. 왜? 무기력하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일을 해야 돼. 9번은 움직인 전차에 뛰어올랐다. 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네. 지금 남아있으면 정말 너무 외로워. 남들 다 갔으니까. 그래서 일단 전차에 또 탄 거야. 목적도 없는 거죠. 이제 전차 안에서요. 9번은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9번은 차장대 가까운 한 구석에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갈 것인가. 그래. 지금 할 게 없어. 뭘 할지도 몰라. 그런데 그냥 이렇게 다니는 거지. 휩쓸려서. 대체 어느 곳의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지금 이런 면에서는 현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지. 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만약에 행복한 것을 찾았으면은 뭐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겠죠. 네. 똑같은 거야. 그래서 지금 여기 의식의 흐르는 기법에 대한 얘기. 뚜렷한 사건이나 인과관계 없이 그냥 관찰은 생각이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고 있는 거지. 생각나는 대로 짓거리는 거. 의식의 흐르는 기법.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체상의 특징.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는데 이게 사용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냐면 현장감과 인물의 내면의식을 드러낼 때는 현재 시제를 쓰고 이거니까는 이게 이런 거야.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이거는 누구 중심으로 사건이 서술되냐면 구부 중심으로 서술되거든. 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여기 등장인물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데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는 지금 이제 구보의 시각에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면 얘가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얘의 시각에서 주변의 것들을 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다가 다시 원래 위치대로 오고 그리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그 시제, 현재 시제를 쓸 때도 있고 과거 시제를 쓸 때도 있고 이제 이런 거 생각해본다. 자신의 내면을 드러낼 때는 이제 구보의 입장처럼 표현하는 거고 아까 또 어딨어? 이제 이런 거는 서술자의 위치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서술해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거리감을 드러내준다라고 생각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실표의 잦은 사용은 리듬감을 줘. 사실 이게 내면 서술이기 때문에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 그거를 또한 적절하게 끊어주는 거지. 그래서 리듬감을 주며 심리를 그리고 긴 문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라고? 그렇지. 내면 서술이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거야. 어떤 면에서 다 같은 거야. 그렇지. 내면을 서술해주는 방식으로 다 같은 거죠. 봅니다. 이제 2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운동장 앞으로 해서 9번은 차장대 운정대로 향한 안으로 파란 융을 받쳐든 창을 본다. 전사과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춘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9번은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그래서 교회를 즐기지 않는다라는 거지. 지금 앞에서도 왜 이거 탔어? 뭐였어? 외로워서. 나만 여기 소외감을 느끼는 거지. 사실 소외감을 느끼는 거나 고독감을 느끼는 건 어때? 나 혼자라는 얘기인 거니까 비슷한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가지 않는다. 요사이 9번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지금 그러면 뭐야? 요사이 두려워하는 거고 전에는 어땠다는 거니? 그러니까 고독에 대한 지금 구보의 태도가 달라진 거네. 나름의 이유가 있어야죠. 왜 달라졌는지.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것이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사랑하지도 않았는데 혹은 무서워했는데도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거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고독을 이겨내지 못했을 때 9번은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겨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자기 체면이구나.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결국 고독에 대해서는 비슷한 태도였던 거네. 그렇게 꾸며왔던 거긴 하지 실제로는 무서워할 수도 있었던 거고 두려울 수도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고독이 두려워 오히려 고독을 사랑한다. 표 찍으시오. 이거 이제 대화인데 대화가 없어. 그 다음 표가 차장이 그의 앞으로 왔다. 9번은 간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5입의 동전을 골라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 돈을 내려고 했는데 혹시 깜빡거렸어? 아니죠? 휴대폰이 깜빡거린 건가? 이게 깜빡거리면 배터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녹음이 또 되지 않아요. 그리고 2번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 나 하나는 망쳤는데. 계속 사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그럼 돈 안 냈다는 얘기네. 그리고 이때 돈은 그건 거지. 지금 일단은 탐대는 나왔으니까 어디까지 가는지에 따라서 이제 돈의 액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9번은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에 5입 동전을 본다. 꺼냈네.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다. 또 쓸데없는 생각을 하네. 이렇게 됐어. 9번은 그 숫자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거다. 얘 정말 행복하고 싶나 보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9번은 전차가 향해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이 목적지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는 차장에게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의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섣불리 내릴 수 없다.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내렸다가 또 헤맬 수 있는 거 아니야.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9번은 창밖을 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을 것을 그랬나 해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게든 한계에 이를 수 있다. 왜? 얘는 지금 상우가 있어 없어? 없어.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 그 색시라는 얘기는 그렇죠. 본 적 있다는 얘기인 거네.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뒤를 쾌물을 깨다. 그가 만약 오직 그뿐이라고도 말한다면 어머니는 실망하고 그리고 그를 주변머리 없다고 책할지도 모른다. 지금 혼자서 시나리오를 쓰고 있어. 그러나 누가 그 일을 알고 그리고 아들을 졸렬하다고 말한다면 어머니는 내 아들은 원체 얌전해서 그렇게 변호할 거다. 9번은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 겁하여 지금 사실 딱 이거지. 보고 나서 그냥 그때 뜬 생각을 쭉 얘기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눈 마주칠까 봐 얼토당토하는 것을 보며 저 여자는 내가 여기 있는 것을 보았을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뭐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야? 여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지. 봅니다. 의문과 가정의 문법. 구보의 소극적인 행동력과 관념적인 태도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실제로는 했어 뭔가를? 아니지. 지금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도 다 뭐야? 내가 만약에 이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관념적인 태도.
반영함과 동시에 서술자가 구보의 시점에서 서술 진행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뜨기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이때 말하는 자기가 누구가 되는 거야? 그렇죠. 구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 구보의 시점에서 서술할 때 자기라고 표현한 거야. 구보라고 아니라.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이래 1년간 길에서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거다. 이거 누구의 생각이야? 그렇죠. 구보의 생각인 거죠.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는 저 여자를 기억하는데 저 여자는 나를 기억하지 못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지. 누구에게 있어서는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구보는 여자와의 회견 당시에 자기의 그 대담한 혹은 뻔뻔스러운 태도와 화술이 그에게 적잖이 인상 주었으리라고 생각하고 여자만 할 때는 지금같이 좀 이렇게 쪼잔하게 혹은 쭈뼛쭈뼛 그런 모습은 아니었나 봐. 그리고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해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이야, 소설을 쓰네 진짜.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어.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나로 이제 표현을 했잖아. 네. 이거 학교에서 뭐라고 설명을 해? 시점이 바뀐 거야?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초점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인칭 전제 시점에서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초점을 맞춰 서술하는 것을 초점화라고 하는데 주인공 구보를 초점하여 구보의 시선에서 서술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나가 나왔기 때문에 네. 시점이 바뀐 거로도 볼 수가 있겠죠. 내가 학교에서 설명해 준 거에 따라서 하면 돼. 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좀 벗어난 거지. 그럼 앞에까지는 이제 구보의 시각이었던 거고 지금 거기서 벗어나서 아마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나온 것처럼 초점화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오케이? 서술자 특징이 서술자가 구보의 시각에서 소설 속의 사건을 서술하는데 1인칭 시점과 유사한 효과를 줌으로써 독자가 구보의 내면 심리를 잘 알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는 이제 구보의 심리를 보다 더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초점화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설명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거야. 왜? 나가 나왔으니까. 시점이 바뀌었다. 왜냐면 우리 뒤에서 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쓰인 소설에서 두 가지를 같이 또 보잖아. 뭐지? 예를 들어준 작품이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하고 그 다음에 오상원의 유해거든. 근데 이 유해라는 보면은 예전에 얘가 이제 EBS에서 나올 때 뭐라고 했냐면 시점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한다고. 처음에 시작은 3인칭으로 시작해. 전지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인공의 내면을 드러낼 때 나가 등장하는데 그러면 시점의 변화를 통해서 내면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지. 그런 측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설명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계속 봅니다.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 통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열구를 겨눈질하였다. 진짜 소극적이야. 속으로 막 온갖 상상을 다 하고 그냥 말도 못 걸어보고 그리고 다음 순간 그와 눈이 마주칠 것을 겁하여 시선을 돌리며 여자는 혹은 자기를 겨눈질한 남자의 꼴을 겨눈으로 느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여 본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아른 채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채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떼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야 이거죠. 자조적인 거죠. 나 같아도 무서워. 이 보고 있는 우리도 다 그랬는데 나는 오직 요만한 일로 어떤 일? 여자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여자가 나를 볼까 지금 겁하고 있고 그런 것들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해 보았다. 그러면 나는 마음속 극히 그를 생각하고 이때 말하는 그는 자꾸 누구 말하는 거야? 그 구보. 아니죠. 다시 그러면 나잖아. 나가 구보가 되는 거고 그는? 그 여자. 네, 그 여자입니다. 나는 마음속 극히 그 여자를 생각하고 있었던지도 모르겠다고. 야, 진짜 이런 온갖 생각에 내가 정말 그 여자를 마음에 두는 지금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잖아. 또라이인가 이거?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이래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이거 주의해야겠네. 여기서의 그는 이제 누구인 거야? 네, 구보가 되는 거죠.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다고. 이때 그는 또 누구야? 그 여자. 그렇죠. 생각해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아니 그거 좀 마음속에 두고 있었다고 그 생각했다고 사랑까지 들어온 거야.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하고 있는 것 지금이죠.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반성을 하는 겁니다. 반성해야지. 정리한 거 읽어볼게요. 여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확실하지도 않으면서 공상만 하는 것은 일종의 모독이자 죄악이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 네. 그러나 만일 여자가 자기를 진정으로 그리고 있다면 이때 말하는 그리다는 그리워다의 뜻입니다. 그리고 있다면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이루고 차가 동대문 앞에 하차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곳 안전지대로 가서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했으면 따라가야 해. 그는 자기도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그럼 여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잖아. 행동이. 지금 이 구보만 온갖 상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 속에서 자기를 또 한 번 발견하고 이거 이제 따라간다면이죠. 그리고 자기가 일도 없건만 오직 여자와의 어떤 기회를 엿보기 위해 그 차를 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여자가 눈치챌 때 여자는 그러한 자기를 얼마나 천박하게 생각할까. 뭘 또 천박하게 생각해. 나한테 관심 있나 보다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않나? 네. 그래. 구보가 망설거리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이야. 그냥 그가 보고 진짜 온갖 상상을 하고서 끝난 거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에서 벗어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뉘우친다. 뭐야 이거? 내릴걸 쫓아갈걸 그겁니다. 뉘우친다가 반성하는 거니까. 여자를 따라가는 데 이제 못하는 것을 후회하는데 그만큼 지금 여기서의 구보의 성격은 어때? 우유부단하고 소심하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 서술자가 직접 얘기했어? 아니죠. 그러면 간접 제시가 되어 있는 거지.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 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국에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여자는 자기에게 던져준 행복을 가슴에 품고서 구보가 마음의 문을 열어 가까이 와주기를 갈망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래, 그러니까 고백은 해야 돼. 그래야지 알 수 있는 거야. 고백 안 하면 맨날 이런 생각에서 맨날 쓰여보는 거지. 미련하면서.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아까 뉘우치는 거. 그거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세워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해주는 이는 없지는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이제 여자와 일화가 끝납니다. 방향판을 한강교로 갈고 전차는 훈련원을 지났다. 구보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오전 백동화를 골라 아직 차장한테 지급하지 않았죠? 네.
꺼내면서 비록 한 번도 꿈해본 일은 없었더라도 누구지? 그 그렇지. 역시 그가 자기에게는 유일한 여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본다. 아, 참 불쌍하다 진짜. 그동안 여자 한 명 만난 거야 그러면? 자기가 그를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겨왔던 것 같이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제 감정을 속인 것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가 여자를 만나보고 돌아왔을 때 그는 집에서 아들을 궁금히 기다리고 있던 어머니에게 그 여자면 정도의 뜻을 표하였던 것에 틀림없었다. 이거 이제 지난 일인 거죠. 말씀 보고 났을 때. 그러나 구보는 어머니가 색시집으로 솔직하게 구원할 것을 금하였다. 표시는 했는데 구원할 것은 금하였대. 그것은 허영심만에서 나온 일은 아니다. 그는 여자가 자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경우에 객적개 시리 여자를 괴롭혀주고 싶지 않았던 까닭이다. 진짜 소심해. 구보는 여자의 의사와 감정을 존중하고 싶었다. 여기서 이제 봐. 존중하고 싶었다. 배려심이 많으나 자신감이 부족한 거죠. 소심한 거고. 그러나 물론 여자에게선 아무런 말도 하여오지 않았다. 구보는 여자가 은근히 자기에게서 무슨 말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나 아닐까 하고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 우스운 일이다. 그러는 동안에 날은 가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흥미를 구보는 잃기 시작하였다. 혹시 여자에게서라도 먼저 말이 있다면 그러면 구보는 다시 이 문제에 흥미를 가질 수 있을 거다. 언젠가 여자의 집과 어떻게 인척관계가 있는 노 만화님이 와서 택시집에서도 이 편에 동정만 살피고 있는 듯싶더란 말을 들었을 때 구보는 쓰디쓰게 웃고 왜? 자기가 행동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얘는 그렇게 나 관심을 표했는데 직접적으로 구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금하였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희극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한 개의 비극이라고 생각하였다. 자기가 조금만 적극성을 띄었으면 충분히 성사될 수 있었을 거다라는 지금 후회인 거지. 그러면서도 구보는 그 비극에서 자기네들을 구하기 위해 팔을 걷고 나서려 적극성이 부족한 거야. 들지 않았다. 언제? 그 당시 그렇지. 그 당시에. 됐죠? 네. 그래서 지금 요거 꿈 좀 보면 작품의 주제와 형식의 관계에서 주제는 소설가 구보의 예술과 행복에 대한 갈등과 고뇌, 내적 갈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형식은 이제 여정에 따른 구성을 보여주고 의심의 흐름 기법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내면을 효과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것은 3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고독과 쓸쓸한 내면 풍경이 형식적 특징과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잘 맞는 거지. 아무 생각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는 말을 그냥 내뱉은 거야. 그거를 그냥 우연히 소설을 썼는데 이것도 야 새롭다. 이런 소설이 다 있을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죠. 뭐 뒷부분의 줄거리는 안 봐도 되겠죠? 네. 학교에서 봤어? 아니 아직 이거 다 안 나왔어요. 이것만 볼까 그러면? 아까 이제 그 회기적, 원점 회기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다방에 들어간 구보는 차를 마시며 자기에게 약간의 여행 경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다방에 나와 배회하던 그는 활력을 찾기 위해 경성역 대합실을 찾아가지만 사람이 많은 곳이죠. 그곳에서 군중 속의 고독과 슬픔을 느낀다. 그러니까 얘는 자꾸 그거야. 그런 어떤 소외감과 고독감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긴 하는데 그것을 이제 적극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또한 보이지 않는 거지. 만약에 적극적으로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지금 무기력한 지식인의 모습이라고는 하지 않았겠지. 네. 다시 다방으로 들어간 구보는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며 상념에 잠긴다. 황혼이 되자 이제 시간이 흘렀네. 벗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방에서 나온 구보는 동경유학 시절의 옛사랑을 추억한다. 다시 찾은 다방에서 구보는 어느 보험회사의 외판원과 대화를 나누다 그의 속물성의 불쾌함을 느끼고 구보는 다시 돌아온 법과 술을 마시러 카페를 찾아간다. 야 진짜 하는 일 없네.
그곳에서 그는 여급 대모직의 의미를 물어오던 여인을 회상하며 가난과 불행에 대해 이거 뭐 하는 거야? 술집 여자 모은다는 거잖아.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난과 불행에 대해서 생각한다. 새벽 2시에 종로로 나온 부고는 어머니를 떠올리고 앞으로는 좋은 소설을 쓰겠다고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간다. 이거 이제 그 인물의 성격인 거죠. 네. 그래서 우유부단하고 그 다음에 뭐 있어? 소심하다. 이렇게 이걸로 끝나는 거네. 여자가 전차에 탄, 그 다음에 여자가 전차에서 내린 그걸로 이제 끝이야. 그거 관련된 생각은 이만큼 실제 벌어지는 일은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이 작품에서 구보가 서울거리를 배하면서 궁극적으로 소망하는 것은 행복인 거죠. 네. 행복을 찾고 싶은데 이 행복이 어디에 있을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배회하고. 등장인물의 의식의 흐름 기법입니다. 등장인물 의식, 즉 생각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서술 방법인데 외부적 사건이 아니라 사고, 기억, 연상, 특히 연상인 거죠. 연상. 그냥 그와 관련된 생각을 떠올리는 거예요.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그래서 얘는 지금 물리적인 그 연결 관계가 좀 떨어진 거예요. 등장인물이 보고 듣는 사실보다 그 사실을 계기로 생각하는 거, 연상하는 거죠. 내용이 서술의 중심이 된다. 그렇죠? 네. 여기 볼까? 여기 시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이제 학교에서 아직 여기까지 안 했다고 그랬지. 네. 얘는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볼 수 있거든. 네. 그 다음에 얘는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의식의 흐름 기법을 좀 넓게 본다면. 왜냐면 지금까지 이제 쭉 설명했던 의식의 흐름 기법은 논리적인 그 연결성이 좀 떨어지는 거였단 말이야. 그냥 그때마다 문득문득 들었던 생각들을 그대로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거였는데, 여기 이 작품의 경우는 그게 아니거든. 분명한 의식을 갖고 있어. 지금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 이 오상원의 유해란 말이야. 지금 이게 이제 그 6.25 전쟁 중에서 그 누군가를, 국군을 구하기 위해서 총싸움을 벌이다가 얘가 이제 잡혀가.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총살당하는 거거든. 그 과정에서 얘도 그 서술자가 초점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의 시점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전체 어떤 그 이야기 흐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3인칭 시점을 쓰고, 거기서 이제 그 EBS에 나왔을 때는 이제 시점이 바뀐다는 이제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또 그런 얘기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뭐라고 해서 표현을 했냐면, 내면, 그러니까 인물의 내면에 혹은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선 표현을 한다 그래. 그게 의심의 흐름 기법은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선택지를 좀 잘 볼 필요가 또한 있겠습니다. 물론 학교에서 이거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그러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야. 그러면 저기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긴 되는데 내면을 표현해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작품이 또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에서는 유예 얘기했는데, 너 광장이라는 소설 알아? 네. 광장이라는 소설도 지금 걔를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설명하는 교과서가 있거든. 그런데 걔도 그거야. 논리적인 거야. 어떠한 장면에서 그것을 되게 고도에 비유화해서 드러내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 오상원의 유예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물론 이제 이게 총을 맞고서, 그러니까 충격을 받고서 쓰러진 거나, 그 다른 기업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지? 이런 거. 그리고 전에 내가 어떤 거까지는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단편적으로 나타나긴 하는데 거기에서 좀 논리적인 흐름이 있거든. 내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그런데 그 인물의 내면을 이제 드러내주는데 초점을 두고서 서술하는 것을 지금 뭐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택지를 좀 잘 읽어봐야 됩니다. 어쨌든 학교에서 설명해 주는 거에 맞춰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봐봐. 지금 날개는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현대인의 분열된 내면이야. 그러니까 분열됐으니까 이거 논리적일 수가 없거든. 맞지? 그런데 위에는 국군 포로의 내면 의식을 통해 이건 지금 위에 있는 표현과 밑에 있는 표현이 조금 다르단 말이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도 이것만 얘기하네? 이상의 날개만? 학교에서 아마 만약에 여기 나가면 어쩌면 위인물을 줄 수도 있어. 네. 왜냐면 이 두 작품 모두 중요한 소설이고 사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는 소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택지는 되게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인 가능성이 낮은 선택지야. 의식의 흐름 기법은.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